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전주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0명가량 더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이 단풍놀이라든지 할로윈이라든지 단체 활동이 예상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현재는 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는 개인이 직접 본인의 건강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탄탄한 미래 대비책들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전종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전종윤 전문가님께서는요, 보험 가입 전 고지사항은 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에게 어떤 정보들을 알려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내용들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보험 전문가 전종윤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에는 고지 의무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험 가입 전 고지사항은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보험 가입 전 고지사항 또는 고지 의무 제대로 이행을 하고 계셨을까요? 또는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해서 여태까지 보험들을 가입을 하셨을까요? 이런 것들 정말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고지 의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있었던 병원 이력에 대해서 보험사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고지 의무가 똑바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똑바로 이행을 못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정말 나중에 필요할 때, 보험금을 타야 될 때 쓸모없는 게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지 의무라는 거, 이걸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어떤 내가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또는 큰 금액을 청구를 하게 됐을 때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온다라는 거는 고객한테 잘해주려고 조사를 나오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율을 막기 위해서 또는 이 사람이 뭐 보험 가입 전에 있었던 사고력이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해주려고 나오는 거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또 50대 이상 넘어가신 분들 보시면 여태까지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서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와가지고 막 동의서 받아가고 이런 경우 상당히 꽤나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들이 내가 과거에 있었던 병원 이력들에 대해서 가입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이제 고혈압 판정을 받은 53세 남성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고지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가 가입을 하는 보험들을 보시면 지금은 예전에는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한 2015년, 16년도까지 내가 원하는 보험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고혈압만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TV 광고에서도 보면은
뭐 5년 이내에 암만 없으면 내가 지금 혈압약, 당뇨약, 뭐 고지혈증약, 통풍약, 갑상선 저하증 이런 약들을 먹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약들을 먹고 있어도 뇌질환, 심장질환 가입 가능하고 수술비도 가입 가능하고 암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보험이 간편심사보험입니다. 간편심사보험의 고지 의무를 보시면은 5년 이내에 암만 보는 상품도 있고 5년 이내에 암 플러스 중대 질환을 같이 보는 상품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 5년 전에 처음 나왔던 3, 2, 5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암만 받고요. 최근 들어서 335, 345, 35 상품도 나왔죠. 이런 325 상품보다 고지를 좀 더 넓은 범위를 보는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보험은 5년 이내에 암 플러스 중대질환을 봅니다. 암, 뭐 뇌질환, 그러니까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들을 같이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325 상품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암만 보기 때문에 5년 이내로 뇌질환, 심장질환이 있었어도 325 상품은 가입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이제 1에서 5년 입원이나 수술을 보는 거고 실손, 간편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7번 이상 연속적으로 치료받은 것이 있냐라고 또 물어보고요. 그거 이제 2년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 용종 제거들 많이 이제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 용종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조직을 떼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용종 제거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이내 수술을 했어도 예외 질환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이거 다른 병원 가가지고 추가 검사 받아보세요. 또는 추가 검사나 조직 검사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다 3개월 이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한 시술 같은 것들 하셨는데 뭐 간편심사보험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서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간편심사보험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 일반심사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일반심사보험의 고지 의무를 보면 5년 이내에 자 그냥 딱 봐도 고지 의무가 다르다기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5년 이내에 뭐 암, 간경화, 백혈병, 에이즈 여기에 플러스 심장질환, 뇌질환 다 들어가고요.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7번 이상 치료, 30일치 이상 투약 등등등 이렇게 이제 5년 이내에 치료했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본다라는 의미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은 1년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용종 제거에서 이제 뭐 조직 검사나 또는 이제 뭐 건강 검진 이후에 추가 검사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검사 소견이 나왔어도 3개월만 지나면은 간편심사보험에서는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추가 검사를 받거나 소견이 나왔어도 1년까지 지나갔다라 그러면 이제 일반 심사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내가 어떠한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내가 추가 검사 이후에 병원을 꾸준히 안 다니면서 1년 이상 지나가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간편심사보험으로 가입을 한다는 거고 정말 이제 치료가 다 끝났고 내가 병원 가는 공백 기간, 추가 검사, 재검사 기간이 1년이 지났다라 그러면 일반 심사보험도 심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반 심사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 일주일 전에 또는 한 달 전에 내가 감기로 인해서 뭐 병원에 왔다 갔다 또는 별거 아닌 걸로 병원에서 치료나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뭐 추가 검사가 아니라 그러면 간편심사보험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일반 심사보험에서는 내가 3개월 이내에 뭐 어떤 치료든 검사든 받은 것들을 실제로는 다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감기로 그냥 갔다 왔는데 뭐 약 처방 받고 치료가 끝났다. 사실상 이런 것들까지 일반 심사보험에서 고지 의무에 이제 막 해당을 시켜가지고 강제해지시키고 이런 경우는 사실상 드물기는 하지만 일반 심사보험은 3개월 이내에 어떠한 의료행위들 다 고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심사보험과 간편 심사보험의 고지 의무 차이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고 일반 심사보험에서는 고지 의무라는 것들이 워낙에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나이가 어리거나 내가 정말 여태까지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 나는 뭐 딱히 뭐 아픈 적이 없었어. 이러신 분들 연령대가 좀 있으셔도 여태까지 병원을
뭐 안 다니신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반 심사보험으로 가입을 했을 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뭔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병원에 간 기록이 없다라 그러면 보험사에서 나누는 유병자와 유병자가 아닌 사람의 기준은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걸로 기준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심사보험, 간편 심사보험 이런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자,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용을 보시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청약할 때에 이런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과거 병력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뭐 이제 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이나 뭐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진단 계약이라는 거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60대가 넘으신 분이 내가 실비를 가입하고 싶다라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뭐 피검사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심사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추가로 내가 건강검진에서 받았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계약건이 부실 계약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밑에 내용에서 보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을 한다. 상법 제651조에 651조 2번에 근거한 내용인데 보험자라는 거는 보험회사를 얘기를 합니다.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라는 거는 알릴 의무 고지 사항이라는 거예요. 보험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청약서 사인할 때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한 몇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일반 심사보험과 뭐 간편 심사보험에 대해서 고지 의무 사항 한번 쭉 훑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어겼다라 그러면 이건 중대한 과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이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고지를 한 때 이거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고지 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또는 계약을 가입을 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가입을 했는데 1년이나 3년 안쪽으로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서 내가 암 진단비를 청구를 했다. 또는 내가 뭐 뇌질환,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진단비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청구할 건이 있었다 그러면 연세가 한 45세, 50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 있죠. 보험 가입한 지 3년이 안 되신 분들, 3년이 안 되신 분들은 거의 10중 8구는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갔을 겁니다. 왜 조사를 나갔을까요? 보험회사에서 왜 손해사정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조사를 왜 나갔을까요? 소비자한테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과거에 이제 병원 이력 관련된 거를 제대로 고지한 거를 밝혀내가지고 보험금을 똑바로 주기 위해서 조사를 나갔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죠? 3년 이내에 큰 청구권이 들어가면 조사를 나오는 이유는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을 밝혀내서 이 부분을 해지를 시키고 또는 그 질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내서 가입 전에 고지 의무 위반을 밝혀내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조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귀찮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자, 근데 여기 조금 내용을 보시면은 3년 내에 한해서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3년만 지나가면 강제 해지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앞에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보험 계약이 내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들어갔는데 3년만 지났다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 해지가 안 된다라는 것도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지 의무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점, 고지 의무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내가 사무직이었다가 조금 더 위험직 또는 이제 뭐 장사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현장직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직업
변경 관련해가지고 또 고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가입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급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현장직을 가면서 3급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1급 같은 경우에는 상해 관련된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하면은 3급이 되면은 상해 관련 보험료가 한 1.5배 이상이 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상해 후유 장애를 한 1,000만 원 정도 청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보험료를 10,000원을 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3급에 대한 보험료가 한 15,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1급에 대한 보험료를 내면서 내가 1,000만 원을 수령을 해야 되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직업고지 의무 위반해가지고 이 사실을 밝혀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아야 될 금액이 내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삭감이 된다라든가 또는 내가 여태까지의 내가 1급으로 냈던 보험료에 대해서 3급 보험료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 완납을 하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직업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직업에 대해서 보험사에 고지를 하고 바꿔야 될 의무는 있지만 사실상 저희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뭐 2급에서 2급으로 같은 급수로 해가지고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1급에서 1급 또는 3급에서 3급 같은 직업 급수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보험료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업 고지 의무 이 위반으로 해가지고 막 강제해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2급에서 3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고지를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여태까지 안 낸 보험료를 완납을 한다라든가 보험금 지급받을 거를 삭감이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융통성 있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낸 보험료를 내가 미리 이 부분을 다 완납을 미리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가입을 했는데 내가 과거에 아픈 이력들이 있어가지고 부담보가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담보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부담보에서 5년 부담보가 있고요. 또는 전기간 부담보가 있거든요. 이 전기간 부담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보험 가입을 했다라고 칠게요. 대장 용종 제거를 내가 한 뭐 1년 전에 대장 용종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게 되면은 뭐 대장 또는 직장 뭐 4년 부담보 이런 식으로 잡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4년 부담보가 잡혔다라고 하면은 가입을 하고 나서 4년만 지나가면은 부담보를 풀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내가 부담보가 1에서 5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기간으로 부담보가 잡혔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3년 부담보면은 그냥 3년만 지나가면 풀어주겠다라는 의미이고 5년 부담보는 그냥 5년만 기간이 지나면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년 부담보인데 내가 뭐 대장 쪽으로 또 내가 가입하고 나서 치료를 받으면 이거 부담보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1년에서 5년 기간으로 부담보가 잡혔다라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 그 기간 이내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부담보를 풀어주는 거다. 자, 근데 전기간 부담보도 있잖아요. 얘는 뭘까? 자, 부담보는 이렇게 1에서 5년 기간이 잡히는 게 좋다라는 거고 만에 하나 전기간이 잡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입을 하고 나서 보험 기간 끝까지 보장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전기간 부담보도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전기간 부담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부 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 단순 건강검진은 제외라고 나옵니다.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가입한 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위암 수술을 하시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치료를 받고 나서 고지를 하고 뭐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을 하신 분들을 보시면은
위암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신 분들 보면은 일반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보통은 그쪽 부분 관련해가지고 정기간 보담보를 이렇게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단순 건강검진으로 내시경 받으시는 거 말고 다른 추가 검사나 재검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5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 부분 부담보를 풀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고지 의무 관련해가지고 오늘 정말 이건 진짜 내용을 제가 몇 시간을 말씀드려도 참 부족한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 가입을 하면서 제발 고지 의무만큼은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고 과거 병원 이력이 아무리 기억이 안 나신다 그래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 알잖아요. 그런 병원에 대해서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간 날이 언제인지 이런 부분들 고지 의무 확실하게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지 의무를 똑바로 하지 않는 계약은요. 보험회사한테 정말 유리한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밝혀내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안 주고 강제 해지를 해도 되기 때문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가진 보험 똑바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종윤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이든지 후든지 간에요. 아, 이건 너무 작아서 말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보험사와 공유를 해서 혹시 모를 이 불이익을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전종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수아 전문가님 그리고 현준호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보장 특화 리모델링입니다. 누군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된 보험이 무엇이냐고 여쭤본다면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 어떤 걸 고르시겠나요? 보험비가 저렴한 걸 고르실 수도 있고 또 혜택 범위가 넓은 걸 고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의 시선은 또 어떨지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된 보험이라고 하니까 좀 고민이 되네요. 어떤 게 잘된 보험일지. 아무래도 적은 돈으로 많이 보장해주는 게 잘된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보험을 우리가 보통 잘 가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보험은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그리고 연령대, 환경적인 면 모두 고려해서 꼭 필요한 보장을 적정한 보험료로 적정한 만큼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보통 잘 가입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조건을 가져서 잘 가입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보장받기 어렵게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잘 가입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사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잘된 보험인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이 있었을지부터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막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아드님을 둔 어느 어머님의 사연인데요. 네, 부모님이 내고 있던 아드님 보험을 물려주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 보험을 물려받은 아드님이 본인이 나름 점검을 받아보니까 이 보험은 보험료도 비싸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보험금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보험이다라고 점검 받았다라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쪽에 그러면 정말 그런지 이거를 점검을 전문가 분들께 받아보자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쪽에 요청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오늘은 이 사례를 시청자분들께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보험을 갖고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표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HA생명의 CI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가입하신 지는 한 8년 정도 지났고요. 미혼 남성이고 만 25세 정도 되신 분인데 네, 사망보험금 위주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네, 중요한 거는 이 아드님 말씀처럼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받았을 때 사망보험금의 80%를 선지급을 받는 보험이거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중대질병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지만이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 코드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 보험회사에서 약관상 질병 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진단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이 되신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한 질병 상해 수술 입원비가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3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100살 만기까지 전 기간 동안 인상과 더불어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보험이셨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과 그다음에 사례자분 두 분 다 이 보험은 그러면 리모델링 진행해서 안내를 한번 받아보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이십니다. 이상하게 보험은 한평생 관심이 없다가 이제 내가 내 돈 들여서 가입해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깐깐하게 보잖아요. 근데 사회초년생한테 16만 8천 원이라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저희가 해결책 제시는 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손보 실손의료비 보험을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을 추가를 해드렸고요. 먼저 아프게 되면 병원을 가시게 되잖아요. 그럼 병원비 지급받는 건 기본이시기 때문에 6,8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1년 갱신이고 5년 후 재가입 조건이긴 하지만 요즘 실손보험은 표준화로 모든 회사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실손의료비 보험 먼저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L손해보험이 어린이 보험으로 만 30세 이전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셨어요. 기존에는 성인 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조건 좋지 않았지만 어린이 보험으로 진단비, 수술비, 기타 납입면제 특약까지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가입해드린 사례인데요. 먼저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해드렸고 그다음에 신의료기술인 항암 방사선 표준항암 치료비, 암 수술비 등을 저희가 최대 조건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 수술비가 4천만 원씩 각각 지급이 되도록 네, 이 부분도 준비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엔대 수술비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신의료기술 수술도 다 질병 코드만 맞으면 나오는 그런 수술비, 좋은 수술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대 기존에는 없었지만 최대 1,000만 원까지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조건에 질병후이장이 25% 이상 지급이 되어 조건이 나와야 진단비가 나오는 조건으로 가입된 CI 보험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구성을 해드린 부분은 질병후이장의 3%부터 그다음에 상해후이장의 3%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특약이 여기에 추가로 되었고요. 네, 아울러서 기존에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요즘 살다 보면 남한테 물적이나 신체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일상생활 중에 내가 배상 책임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좋은 특약이거든요. 이 부분도 1억 원까지 챙겨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변경하시기 전과 변경하고 나서 어떻게 또 달라졌는지 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암 진단 시에 4천만 원이 나왔었는데 일반암, C코드 발생이 되면 진단비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가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신의료기술 표준항암 치료비라든가 항암 치료비, 암수술비 부분도 최대 조건으로 넣어드렸고 기존에 있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진단 코드를 받아야지만이 4천만 원 나오도록 되어 있지만 제가 변경해드린 부분은 뇌혈관 진단 수술비 4천만 원, 심장질환 진단 수술비 4천만 원, 질병 코드가 기존은 협소했지만 새로 가입이 되신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코드가 다 진단 수술비가 나오도록 준비가 되셨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수술비 부분이 50에서 500 정도로 좀 소액으로 준비가 되었지만 질병 상해종 수술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늘어났고 엔대 수술비 또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대폭 확대가 되었고요. 기존에 없었던 질병 후유장애 부분도 추가가 되셨습니다. 비록 보험료는 이제 기존에는 16만 9천 원이었고 저희가 14만 5,800원으로 보험료도 물론 줄긴 줄었지만 리모델링 전에는 진단비 부분이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변경되시면서 비갱신형으로 모두 변경이 되었고요. 거기에다 중대한 코드가 받아야지만 진단비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일반암 진단비, 일반 뇌혈관 진단비, 일반 심장질환 진단비로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두 이렇게 가입을 해드렸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리모델링 이후에 살펴보니까요. 아예 없었던 이 실손도 보충을 해주셨고요.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챙기면서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은 이제 기존에 있는 보장이라던가 어떤 조건은 훨씬 더 좋게 보험료도 저렴하게 해서 좋은 조건으로 다 변경이 되셨습니다. 근데 단 하나 기존에는 사망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 어린 남성인데 사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망은 일단은 제외하고 진행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 사례자님께 사망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 보장이 축소되거나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진행하실 때 반드시 인지하고 갈 수 있도록 사례자분께 정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추후에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가입이 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즘 세대는 이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경제 사정에 맞지 않는 보험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보험은 무지출이 안 되니까요. 가장 합리적인 금액선에서 보장들을 또 최대한 챙겨보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질병의 안내자, 가족력입니다. 간단한 건강검진을 한번 받으려고 해도 가족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죠. 그만큼 가족력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데요. 가족력이 있다고 모두 대비할 수는 없겠죠. 현명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우리 현준호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가족력이 있으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얼만큼 또 대비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우리 사례자님 이제 40대 주부님이신데 어머니가 건강히 계시다가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족 중에 큰 질병이 생기다 보면 전부 다 보험에 관심을 그때부터는 많이 가지세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보니까 가족들이 전부 뭐 동생 같은 경우는 회사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려야 되고 이제 온 가족이 다 그 질병 회복에 이제 전력 투구를 하고 계시겠죠.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힘이 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보험이 좀 있었는데 뭐 실손보험도 있고 암보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걸 점검을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가족력이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가족력이 생기면 그 암에 대해서 또는 그런 그 가족력이 생긴 질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발병률이 훨씬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싶다고 점검 플러스 추가 가입까지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 그 기존에 가입돼 있는 보험을 보니까 3건에 14만 7,5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생명보험에 그 종신보험에 암진단 특약이 있고 또 종신보험에
암 진단 특약 플러스 뭐 기타 진단 특약 있는 요게 이제 2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손해보험에 그 예전에 우리 100% 실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 1세대 실손을 손해보험에 하나를 갖고 계셨어요. 이렇게 딱 얼뜻 보면 실손보험도 보장범위 넓은 걸로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도 있고 진단비도 있고 얼뜻 보면 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일단 보면 하나는 지금 사망보험금 1,500에 암진단비 1,500. 근데 이제 암진단비는 예전에 가입한 거다 보니까 80세까지만 돼 있고요. 또 하나도 사망보험금 1,500에 암진단비가 2,000, 뭐 암수술비 800 이렇게 있는데, 요건 좀 특별한 게 뭐냐면 60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2배로 올라가요.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진단비 4,000, 수술비 1,600. 다만 보장의 그 기간은 80세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수술 특약이 좀 있고, 뇌심장에 대해서는 가장 범위가 협소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2천만 원씩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잘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험료가 67,410원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 처음 가입하셨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2만 원 미만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갱신하고 또 이게 1세대 실손이다 보니까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앞으로는 더 많이 오릅니다. 1세대 실손은.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리모델링으로 손을 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암보험을 보완을 하면서 빠진 보장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구성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 14,850원짜리 예전에 가입한 사망보험금 1,500에 암진단비 1,500 들어가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진단비 80세까지이지만 보험료 워낙 저렴하고요. 이거 2007년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서 이때에는 갑상선암도 일반 암 진단비로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 유지. 그다음에 또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500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2천만 원이 4천만 원 되는, 이렇게 진단비가 60세가 넘어가면 2배로 올라간다는 상품이 있었죠. 요것도 유지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 진단비가 4천이 되고 수술비도 1,600이 되니까 꽤 많이 보장이 되잖아요. 다만 여기에는 이제 수술 보장하고 뇌심장 특약이 있었는데, 요거는 기간도 짧고 보장도 범위도 좁기 때문에 요 특약만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요게 65,300원이었던 거를 59,900원으로 그렇게 줄여서 요것도 유지를 하고요.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67,410원 현재인데, 이게 앞으로는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제 50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22,920원으로 이렇게 줄여서 세 가지 보험을 유지를 하되 조금씩 손을 보고 보험료를 좀 줄여서 어느 정도 그 납입 여력을 조금 더 만들어 놓고요. 어차피 하나를 추가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를 이제 종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20년나 100세 만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암진단비 3천을 넣고, 여기에 11대 특정암을 2천만 원을 추가를 했어요. 이 11대 특정암에는 이제 우리가 그 뭐 고해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백혈병 관련암이라든가 뭐 이 뼈와 관련된 거라든가 췌장암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11가지 암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해서 총 5천만 원 보장이 되게 진단비를 늘렸고요. 그다음에 뇌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닌 뭐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부풀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했을 때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혈관 진단비 포함을 해서 주요 심내 5대 혈관 뭐 양성 뇌종양 수술비까지 보장이 되게끔 최대 각각 4천만 원씩 보장이 되게 보장이 넓은 특약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1,000만 원까지도 가입을 시켜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비 쪽이 없었어요. 이분 이제 암내심장에 대해서는 진단비를 일부 보장을 하셨는데 수술비 쪽이 부족했기 때문에 질병하고 상해에 대해서
모든 수술에 대해서 뭐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모든 수술이 다 보장이 되게끔 아주 폭넓은 보장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혹시라도 가족력이 또 발생을 할지도 모르니까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을 때는 입원 일당도 하루 20만 원씩 나올 수 있게끔 이런 큰 보장 넣어드렸고, 배상 책임까지 이렇게 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14만 9,430원짜리 보험을 하나를 추가를 해서 완벽 보장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이제 리모델링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하면요, 리모델링 전에 3건에 14만 7,500원 납입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이분 이제 후에는 보험료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3건에 대해서 보험료를 약간 좀 납입 여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간 보험은 14만 9,430원이지만 추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9만 540원. 요 9만 540원을 추가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보장의 범위나 크기나 또 없던 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 보장으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겼죠. 그리고 질병에 대한 우리 내비게이션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가족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탄탄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뭐 싹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유지할 건 유지를 하면서 이 짧은 만기로 불안했던 부분들을 또 종합보험으로 잘 메꿔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뭐 물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암보험에 대한 문의를 하셨지만, 암보험이 됐건 또 다른 질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보험을 무턱대고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가 원하는 그 특약의 진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그 꼼꼼하게 한 번씩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암보험이라고 해도 뭐 남자들이 많이 걸리는 전립선암이라든가 방광암이라든가 이런 거가 소외암으로 또 분리가 돼 있는 상품도 있고, 여성들 요즘에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 같은 경우 굉장히 발병 빈도 높은데 이런 것들이 또 소외암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보험료는 똑같이 내면서도 남들보다 보장을 적게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뇌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보장의 범위를 꼭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가족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그 리모델링 사례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일반암 진단비에다가 특정암 진단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대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특정암에서 가장 지금 가짓수가 많은 게 11대 특정암인데, 이런 11대 특정암 같은 거를 활용을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돈이 많이 들고 굉장히 중하게 발생할 수 있는 특정암에 대해서 보장의 크기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을 하는 방안, 이런 거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 또 암 같은 경우 중요한 거, 암은요 발병률이 50대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암보험 같은 거 준비를 하실 때, 진단비 준비하실 때 50대 이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암 하면 어쩐지 무서운 상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가족력이 질병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만큼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면 이 우려와 부담을 좀 덜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의 키워드에 대해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병원에 잘 다니지도 않는데 종합보험의 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뭐고 어떻게 대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정말 억울하죠. 병원에 안 갔는데 보험료가 계속 너무 많은 폭으로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3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예 20년, 30년 처음부터 갱신형으로 가입돼 있는 보험일 경우에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종합보험이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실손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세대까지는요. 그래서 실손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손보험료도 인상이 될 뿐더러 아예 진단 수술비 이런 부분 보장 부분도 갱신형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이렇게 갱신이 되다 보니까 그 시청자님들이 느끼기에는 갱신폭이 엄청 큰 걸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보통 보험료 많이 오를 수 있는데 보통 방법은 이제 원인이 실손이었다. 실손 보험료가 3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그러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는 걸 고려하는 걸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손뿐만이 아니라 보장 특약이 모두 갱신형이라 같이 올라서 너무 부담이 됐다라고 하면 일부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진단비나 수술비 부분을 비갱신형으로 변경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까지도 숙지를 하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보험료에도 무슨 변동이 생길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리면 좋겠다. 금리가 오르면 요 항목만 가지고 보면 보험료가 내려요. 그런데 보험료가 결정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율. 그죠? 지금 말씀드렸죠. 이제 금리가 예정이익이라는 게 우리가 보험 상품을 만들 때 예정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몇 프로로 이율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돼요? 받은 보험료로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드는 상품은 보험료가 내릴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위험률이에요. 이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이 정도의 보험금이 나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상품을 만들었는데 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또 가격 결정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도 해야 되고 직원 고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 건물 운영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적게 들었으면은 내려주는 거고 많이 들었으면 올려주는 건데 이 위험률하고 사업비는요 예정했던 거하고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의 어떤 통계가 있으니까. 근데 금리는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앞으로 나오는 보험료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갖고 있는 보험료가 내리는 게 아니니까 좋다 말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이 있었는데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하 주차장에서 제 뒤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미처 이렇게 간격을 조정을 못해서 이중으로 주차된 앞차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디서 보상을 받게 되냐면 본인 보험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이 부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그 사례자님들 말씀하시는 게 내 차에서 보장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내가 운전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자동차 보험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내가 차를 밀다가 훼손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일상생활 중에 남의 물건을 훼손한 거거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이 부분은 남의 그 물건을 훼손시킨 부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는 보통 대물 이런 부분을 보장을 받을 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20만 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있는데요. 나와 등본상의 가족의 다른 분들도 만약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가입하신 분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기 부담금이 없어집니다. 20만 원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 사람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좋죠. 네.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는 게 조금 생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예전 실손보험을 전환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실손 안정화 할인이라는 건데요. 올해 말까지 이 4세대 실손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실손보험료가 산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 이렇게 산정이 됐으면 실제 납입하는 금액은 18,000원 뭐 이렇게 회사별로 실손 안정화 할인이라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산정되는 보험료보다 할인받은 금액으로 1년 동안은 납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